2007년 4월 28일 에버글라데스 습지에서 배를 몰던 이들이 너무나 충격적인 것을 운하에서 발견합니다. 악어들이 작은 비닐 주변을 맴돌고 있는 것을 본 그들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 가까이 다가갔는데 그것은 머리였죠. 그들은 서둘러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경찰은 그것을 건네받았지만 성별도 나이도 전혀 알 수가 없었고 난간에 부딪히게 됐죠. 그래서 성별 등을 확인하기 위해 법의 인류학자에게 보내졌습니다.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백인 여성이며 모든 일이 일어났을 때 여전히 숨을 쉬고 있었을 것이라 밝혔습니다. 그때 의식이 있었는진 확실하지 않다고 덧붙였죠. 처음에 경찰은 연쇄적으로 사람을 해하는 이의 범행인가 의심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테드 번디나 에일린 워너스 등 플로리다를 주무대로 활동한 유명한 연쇄 범죄자들이 있었기에 충분히 생각해 볼 만한 의심이었죠. 그렇게 추측은 해봤지만 형사들은 이 범인이 연쇄적인 범행을 저지르는 인물은 아니라고 생각됐습니다. 아마도 연쇄 범죄자들이 보이는 패턴과는 달라 보였기에 그것을 배제한 것 같습니다. 형사들은 또 다른 지역에서 머리를 제외한 다른 부분들이 발견된 사건들이 없었는지 조사를 벌였지만 비슷한 사건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죠. 일단은 이 사람의 신원을 먼저 밝혀내자 라는 것에 집중하기 시작합니다. 발견된 부분을 담고 있던 그 비닐 쇼핑백, 이것을 추적했고 이 슈퍼마켓 체인점이 뉴욕에만 있는 월드바움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형사들은 북쪽을 위주로 수사를 벌였고 마침내 피해자의 신원을 찾아냅니다. 2007년 4월 뉴욕 메스틱에서 사라진 로레인 하짜코르지안이었죠. 그녀의 엄마의 말에 따르면 로레인이 두 남성과 함께 뉴욕을 떠났다고 합니다. 4월 16일 로레인은 뉴욕의 월드바움에서 돈을 찾은 것이 확인됐고 4월 21일 실종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그녀와 함께 있었다는 두 남성에 대해 수사하기 시작했고 그들의 신원이 폴 브라이언 트루키오와 로버트 맥키이며 그들이 감옥에서 알게 된 사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로레인은 싱글맘으로 굉장히 열심히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녀는 트루키오와 맥키를 이전부터 알고 있던 사이로 맥키의 회사에서 어떠한 일들을 했었다고 하네요. 이 어떠한 일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플로리다주 포트 오렌지의 형사들이 제보를 받습니다. 한 남성이 제보했는데 이 제보자는 경찰서로 들어와 자신이 묵고 있는 모텔에 두 남성이 여자를 해한 것을 자랑하는 것을 들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두 사람은 트루키오와 맥키였죠. 제보자는 그들이 그런 자랑 말고도 화학물질과 표백제를 사용해 트럭을 청소하는 것을 목격했다고 말했습니다. 게다가 그 둘 중에 한 명이 모텔에 있는 악어 동상을 보더니 악어의 신이라고 했답니다. 그리고는 동상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자신들이 버린 그 여성을 깔끔하게 처리해달라 기도를 했답니다. 그들은 훔쳐탄 트럭의 번호판을 없애버리기 위해 뉴욕 번호가 적힌 그것을 떼어내 다리 아래로 던져버리는데 이것이 목격됐고 그 부근을 수색해 번호판을 찾아냅니다. 이것은 로레인의 트럭이었죠. 운하에서 머리가 발견되고 4개월 만에 그들이 체포됩니다. 경찰은 그들에게 지금까지 발견한 증거들과 증인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꺼냈지만 두 사람은 모르쇠로 일관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고 트루키오는 법정에서 로레인의 가족을 보더니 유죄를 인정하기로 마음먹습니다. 그는 자신의 변호사에게 당신은 정말 나쁜 변호사야. 저는 남은 여생을 감옥에서 보내는 게 낫겠어요. 어떤 협상도 원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혐의를 인정했고 2급 사람을 해한 혐의로 30년의 징역형이 내려집니다. 2013년 2월 법정에선 맥키는 로레인의 가족들이 느끼는 슬픔과 고통의 유감이지만 나는 그 일에 책임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배심원단은 매키가 해야 하는 것에 직접 관여하지는 않았을 수 있지만 트루키오의 범죄를 은폐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판단, 유죄를 내렸고 무죄를 주장하던 그 역시 30년의 형을 받아 수감되게 됩니다. 트루키오는 가장 최근에 그녀의 일과 자신이 무관하다며 새로운 재판을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녀의 발견되지 않은 다른 신체의 위치에 대한 정보를 주는데 왜 정보를 주었느냐? 새로운 재판을 받기 위함이었죠. 그는 그녀의 일부분이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스완프 폭스 모텔 옆 숲이 우거진 지역에 있으며 자신은 그녀를 해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의 주장은 모든 일은 플로리다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기에 새로운 재판을 받아야 하며 플로리다주는 자신에게 내린 사람을 해했다는 혐의를 기각해야 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알려준 위치를 수색하지만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이 모든 일은 트루키오가 플로리다에 사는 어머니를 만나러 가기 위해 시작됐다고 합니다. 그들은 로레인에게 플로리다로 데려다 줄 것을 부탁했는데 이 과정에서 논쟁이 있었고 아마도 그때 도망치는 로레인을 해했을 것이라고 합니다. 트루키오의 신경의 변화는 잘 모르겠지만 죄책감 때문에 유죄를 인정했다기보단 이제 잡혔으니 끝이라는 생각에 그럴 거면 이건 큰 죄 받을 거 슬픈 척이라도 해서 조금 감형이나 받을까 이랬는데 감옥에 들어가 있다 보니 또 이게 아니다 싶었던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가 그렇게 순순히 죄를 인정했다는 게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수사 관계자는 트루키오와 매키가 멍청했기 때문에 체포로 이끌었다고 합니다. 악어의 신 얘기를 한 걸 보면 똑똑한 이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 여러 범행 흔적들을 많이 남기고 자신들의 범죄를 자랑한 것을 보면 사람을 해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은 자신이 저지른 일들을 자랑스러워하고 떠들고 싶어 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사건들을 접하다 보면 신기한 점이 정말 대부분 자신들의 범행을 누군가에게 자랑한다는 점입니다. 대놓고 한다던가 은근히 한다던가 어떻게든 범행에 대해 알리는 그 점이 너무 놀랍습니다. 많은 범죄자들이 비슷한 패턴을 보인다는 점이 놀랍네요. 그러다 잡힐 수도 있는데 아마도 대부분이 이렇게 해도 나는 잡히지 않을 완벽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라 믿어서일 테죠. 그 덕에 체포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에 체포로 이어질 수 있도록 멈추지 않고 입을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이 어렵다고 더 늦게 잡혔더라면 더 많은 범죄를 저질렀을 텐데 그들이 다음 범죄를 저지르기 전에 잡혀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사건도 결국에 아는 사람에 의해 벌어진 일이네요. 범죄의 대부분은 아니겠지만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점이 참 씁쓸합니다. 사건을 맡은 형사들과 가족들에겐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그녀의 다른 부분을 발견하기 전까진 말이죠. 형사들도 그녀의 가족들을 위해 힘을 내겠다고 하는데 그때까지 모든 분들이 힘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가 온전한 모습으로 하루빨리 가족들의 품으로 돌아가 쉴 수 있기를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날의 미스터리 오키노TV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을 줍니다. 오늘 하루도 수고하셨습니다. 좋은 밤 보내세요.